A가 정근을 가자마자 B는 그 같은 학교 동료 교사들에게 A랑 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C랑 공식적인 연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양다리였던 거죠. 양다리를 걸친 상태에서 계속 있었고 C가 먼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B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랑 피임 없이 다시 관계를 했고 A도 임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순간에 B는 이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나는 C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A한테는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임신 중절 수술을 하게끔 한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학개론 MC 선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여원의 박수연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법무법인 여원 대표 박수연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인은 서울과 전주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요. 저는 이혼과 학교폭력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여원도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네.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첫 출연이신데 네. 오늘 약혼과 관련된 사건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어떤 사건일까요? 우선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을 약속했다고 해서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누군가의 부당한 약혼 파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례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파혼에 그러면 책임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편하게 여자분을 A씨, 남자분을 B씨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A씨랑 B씨는 30대 연인인데 두 분은 같은 중학교에 근무하는 동료 교사였어요. 이 두 사람은 사소한 부분에 갈등이 생겨서 몇 차례 헤어진 적도 있기는 한데 계속 이제 애정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B씨 같은 경우는 A씨와 교제를 시작한 뒤에 동료 교사들에게도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A씨와 갈등이 생길 때에는 동료 교사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두 분의 관계만 두고 봤을 때는 이 B씨가 좀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A씨에게도 본인의 마음이 이제 적힌 일기장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이 정도로 사랑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네. 네. 그럼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갔던 걸까요? 네, 이 두 사람은 결혼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일례로 B씨가 이 두 분이 사귀시는 동안에 아파트 한 채를 매수를 해요. 네네. 네,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A씨한테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 이 아파트에서 우리가 이제 신혼집으로 하자, 신혼을 시작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뵀던 걸까요? 양가 부모님은 뵙지는 않았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구체적인 결혼 계획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이제 선생님들이었잖아요. 근데 A가 먼저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B가 이제 처음에는 정근을 간 학교로 꽃다발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하면서 같이 못 있어줘서 미안하다 이런 이제 편지를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여전히 두 사람은 잘 지내고 있었는데 A씨 주변에서는 이런 남자 없으니까 꼭 잡아라.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이제 성관계를 하다가 피임 없이 관계를 했고 A씨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네, A씨 입장에서는 어차피 B씨와 결혼까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기쁜 마음으로 남자친구한테 임신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B씨가 하는 말이 아이가 생겨서 내가 기쁘기는 한데 사실은 내가 너한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다. 내가 간경화가 있고 사실 요즘에 우리 집 형편이 좀 안 좋아서 당장에 아이를 낳거나 결혼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임신 중절 수술을 권유를 합니다. 아니 근데 집도 샀고 갑자기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A씨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B씨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사두었던 그 아파트도 처분을 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A씨는 좀 아이를 낳자라고 설득을 하다가 B씨가 강경하게 나오니 결국은 임신 중절 수술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던 어느 날 그 학교에서 같이 근무를 하셨던 동료 교사에게 전화가 와요. 둘이 좀 안 좋게 헤어졌다면서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입장에서는 나 지금 B랑 잘 만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사실 B가 지난주에 결혼했어. B가 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네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연락을 한 거야. B가 너랑 헤어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우리 학교에 계시는 C라는 선생님을 만났고 두 사람이 1년 정도 사귀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생겨서 지난주에 결혼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오, 이게 사실은 너무 충격적인데요? 사실이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A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A가 정근을 가자마자 B는 그 같은 학교 동료 교사들에게 A랑 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C랑 공식적인 연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양다리였던 거죠. 양다리를 걸친 상태에서 계속 있었고 C가 먼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B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랑 피임 없이 다시 관계를 했고 A도 임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순간에 B는 이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나는 C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A한테는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임신 중절 수술을 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B가 말했던 뭐 본인이 강경하다, 본인의 집안이 어려워졌다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러면 C는 A랑 B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A, B, C가 원래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했던 선생님이기 때문에 A랑 B랑 연애를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B는 C한테 A랑은 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결혼을 한 이후에야 사실은 양다리를 걸쳤고 임신 중절 수술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B가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례가 제가 앞에서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B의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해서 A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B가 A를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결국 B는 A한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죠. 만난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A와 B가? A랑 B가 만난 기간은 한 2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화가 나는 사건인데요. 네, 오늘은 박수연 변호사님과 함께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셨더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내가 평소에 사용을 하는 태블릿 PC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태블릿 PC를 열어보다가 성관계 동영상을 봤어요. 처음에는 뭐 아내가 야한 동영상 같은 걸 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영상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영상이 한 개가 아니라 한 10개 정도가 있었고 그 10개의 동영상에 나오는 남자들의 모습이 다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